손흥민 공항 출국 따라간 레비 회장 작정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재계약 다가오자 이상현상 이럴 수가. 손흥민, 30일, 토트넘, 2,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38, 알나스르, 보다 영국 매체 선정,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 랭킹이 더 높다. 영국의 기브 미스포츠는 18일, 한국 시간,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15명을 선정했는데 손흥민이 12위. 호날두는 한 계단 밑인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일관성이 있는 선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득점력, 어시스트, 클린시트, 다재다능한 플레이 면모를 체크했다. 또 어떤 경쟁에서 누굴 상대로 승리했는지도 살폈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는지, 능력의 유형, 전반적인 영향력도 필수적인 고려사항이었다. 라고 덧붙였다. 즉, 다양한 능력과 지표를 고려해 깐깐하게 골랐단 뜻이다. 12위로 선정된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5년 토트넘 호스퍼 입단 이후다. 이적 첫 시즌인 2015-2016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선덜랜드를 상대로 리그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해당 시즌 40경기에 출전, 8골 5도움을 올렸다. 이후 적응의 시간을 보낸 손흥민은 점차 출전 시간과 공격 포인트 기록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당시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 알리와 최고의 조합을 만들면서 데스크 라인을 구축했다. 손흥민은 케인과 팀의 핵심 공격 조합을 이루면서 팀의 주포로 떠올랐다. 2021에서 2022 시즌 N리그에서 23골을 기록,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그는 2021년 7월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직전 미넨으로 떠난 케인으로부터 주장 완장을 건네받으며 캡틴으로서의 리더십도 발휘하고 있다. 기브 미스포츠는 손흥민에 대해 케인이 2023년 여름 토트넘을 떠난 뒤 그 누구도 어떻게 그의 공백을 메울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면서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을 기록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극찬했다. 매체는 1위의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2위의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3위엔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를 선정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과 조만간 재계약 논의를 진지하게 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기 위해 초대형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브 미스포츠는 지난달 5일 토트넘은 손흥민을 공짜로 잃는 걸 피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흥민은 계약 연장을 서두르진 않지만 토트넘은 그를 묵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골잡이 케인을 미넨으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와 계약 만료 시점이 2024년 여름이기에 마냥 붙잡고 있기엔 1년 뒤. 그를 공짜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했다. 결국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토트넘은 케인을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구단 레전드를 어쩔 수 없이 내준 토트넘은 손흥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기브 미스포츠는 손흥민은 수년 동안 토트넘의 핵심 스타 중 한 명이었다. 케인이 떠난 직후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으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도 곁들였다. 손흥민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더욱 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들리는 소식에는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 잔류만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풋볼인사이더는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행복하다. 거대한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라고 들려졌다. 이 재계약 후
토트넘이 제발 외치는 선. 임대생 베르너 상황은 딴판. 토트넘에 더 머물고 싶어요. 두 손 모으는 중.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19일 한국 시간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더 길게 머물고 싶어 한다. 며 영구 이적을 그가 원한다는 힌트를 줬다. 토트넘은 지난 1월 10일 RB 라이프치히 독일로부터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 끝까지며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영입 직후 공격수 베르너에게 주어진 역할은 명확했다.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는 토트넘 합류 후 이번 3월 A매치 전까지 한 경기만 빠지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8경기를 소화했다. 그러나 우려를 샀던 그의 골 결정력 부재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베르너는 지난 17일 열린 풀럼과 2023에서 2024 시즌 EPL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골을 날렸다. 팀의 무득점 패배를 막지 못했다. 토트넘은 0에서 3으로 졌다. 당시 베르너는 후반 23분 골대가 비어 있었음에도 골을 넣지 못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가 풀럼의 수비진과 골키퍼까지 모두 지나쳤다. 골대가 비어 있는 상황. 베르너는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맞이했지만 왼발의 공을 제대로 갖다 대지 못했다. 볼은 골대 왼쪽으로 향하고 말았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베르너가 빅 찬스를 놓쳤다. 골문 앞을 가로질러 도착한 존슨의 패스를 멀리 차버렸다. 헌신적으로 뛰었지만 끔찍한 슈팅이었다. 라며 최하 평점 3점을 부여했다. 베르너는 EPL 경력자다. 그러나 그러한 이점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베르너는 첼시에 몸담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라이프치히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첼시의 눈에 들었다. 이적에 성공했다. 첼시는 2020년 여름 4,500만 파운드, 약 753억 원을 내고 그를 품었다. 하지만 베르너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 이하의 모습만 보여줬다.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으나 아쉬운 결정력과 수많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탄식을 자아냈다. 첼시와 함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긴 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첼시 2년차 때도 발전은 없었다. 베르너는 2021에서 2022 시즌 리그 4골 1도움에 그치며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다. 결국 그는 공식전 89경기 23골이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기고 2022년 여름 라이프치히로 돌아갔다. 이적료는 2년 만에 3천만 유로, 약 432억 원로 줄어들었다. 베르너는 친정팀에서 예전의 기량을 선보이지 못했다. 2022에서 2023 시즌 리그 27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올리며 쏠쏠한 활약을 펼쳤지만 2023에서 2024 시즌 들어 경기력에 한풀 꺾였다. 지난해 12월까지 14경기에 나서 2골에 그쳤다. 결국 백업으로 전락했다. 그 사이 베르너는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도 멀어졌다. 그는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57경기를 뛰었지만 지난해 3월 벨기에전을 끝으로 출전 기록이 없다. 오는 6월 자국에서 열리는 우에파 유로 2024를 뛰기 위해선 출전 시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 적절한 몸값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공격수를 물색하던 토트넘은 베르너에게 접근.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임대 이적이 성사됐다. 그러나 토트넘이 영구 영입 카드를 사용할진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베르너는 토트넘에 남고 싶단 생각이다. 1,700만 유로, 약 245억 원, 위. 영입 옵션을 유로 2024가 개막하기 전 활성화돼야 한다고 알려졌다. 앞서 유럽 이적 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주긴 했다. 그는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토트넘은 베르너가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구단은 그에게 흡족하고 있다. 라고 들려졌다. 베르너는 토트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마음을 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반면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에선 입장이 반대다. 반드시 손흥민을 잔류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기 위해 초대형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미스포츠는 지난달 5일 토트넘은 손흥민을 공짜로 잃는 걸 피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흥민은 계약 연장을 서두르진 않지만 토트넘은 그를 묶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 6월까지 계약돼 있다.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하다. 3. 기다리면 기회 온다니까. 불안한 다이어 좌우양 화살표 김민재 복귀론 고개. 주전 싸움 2라운드 예고. 다이어는 올 시즌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시작했다. 손흥민과 함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작아졌다. 팀 내에서 자리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주전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고 새로 부임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구상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전력의 취급을 받았고 이적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1월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퍼졌다. 바이에른 뮌헨이 중앙 수비 쪽에 고민을 안고 있어 설이 나왔다. 당시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가 혹사 논란을 겪을 정도로 많이 뛰었다. 다요 우파메카노와 마티아스 더 리흐트는 부상과 부진으로 부침을 겪었다. 게다가 김민재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게 돼 공백이 불가피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급구 분위기 속에서도 다이어의 이적은 낮게 점쳐졌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미스와 치명적인 실책 등으로 존재감이 크게 떨어졌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의 손을 잡으면서 길을 열어줬다. 어쨌든 다이어는 토트넘을 떠나 세계 최고 명문 클럽 중 하나로 평가받는 바이에른 뮌헨의 새 둥지를 틀었다. 절치부심한 다이어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다. 1월 말부터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렸고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출전한 사이에 팀에 힘을 보탰다. 김민재가 돌아오고 다시 벤치로 돌아갔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부진한 성적에 그치면서 또 기회를 얻었다. 공교롭게도 김민재가 선발 투입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토마스 투엘 감독은 과감하게 김민재를 빼고 다이어와 더 리흐트 센터백 조합을 구성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공적이었다. 다이어는 더 리흐트와 짝을 이뤄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이끌고 있다. 6일 라치오와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3에서 0완승을 견인했고 9일 마인츠와 독일 분데스리가 홈경기 8에서 1대승에도 숟가락을 얹었다. 17일 다름슈타트와 원정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5-5에서 2승리를 함께했다. 김민재가 3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사이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의 3연승에 일조했다. 하지만 17일 다름슈타트와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공중볼 처리 미스까지 범의 실점 원인을 제공했다. 순발력이 떨어지는 약점도 드러내고 말았다. 현지 언론들은 다이어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호평을 내놓았고 김민재 주절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민재는 다름슈타트와 경기 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다. 현재 주전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우는 것이 많다고 짚었다. 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전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3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서 빠지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다이어가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기회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김민재는 일단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A매치를 치른다.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 4차전에 나선다. 21일 홈에서 그리고 26일 원정에서 태국과 연속 맞대결을 벌인다. 한국의 월드컵 본선행을 위한 전진의 중심을 잡는다.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뒤 바이에른 뮌헨으로 복귀하면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데어 클라시커 더비를 치러야 한다.
이르면 대여 클라시커에서 주전 복귀를 신고할지도 모른다.